미국에서 일하는 애니메이터들의 애니메이션 이야기, 여기는 애니팟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니팟입니다. 애니팟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 잘들 지내셨어요? 네, 예. 잘 지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아까 회의할 때 얘기 들었는데, 오늘이 딱 거의 지금 딱 1년, 일주일 정도 있으면, 일주일 좀 넘게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이제 딱 집에서 일을 시작한 지 1년 되는 날이네요. 아, 시간 더 빨리 간 것 같은데 진짜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 아, 진짜 올해 벌써 3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치겠다. 진짜 순삭이다, 순삭. 야, 진짜 시간 잘 가네요. 1사분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는데.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 버렸네요. 그래도 저희 올해는 벌써 애니팟 녹음을 네 번째인가 하고 있으니 그렇네요. 나름 그래도 성공적인 생산성이 좀 있네. 이 추세로 나가 봅시다. 네. 아니, 요즘에 그 새로 뜨는 인싸들의 소셜 앱이라는 클럽하우스라고 있잖아요. 아, 예. 아이폰에서만 되는. 아, 요즘 그게 아이폰에서만 되는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iOS만 돼요. 앞으로 안드로이드도 나올 진짜 거라고 하는데. 진짜 인싸들을 위한 앱이었네요. 욕 근데 바가지로 먹겠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저기 CG 하는 사람들 방에 네. 있으면 들어가서 네. 일하면서 잡담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사용되는 것 같은데, 예. 몇 번 들어가서 얘기해봤거든요. 한국에 있으신 분들, 뭐 미국에 있으신 분들 다 시간이 섞이면 막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애니팟 들으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아, 창피하네요. 창피해. 손에 꼽을 정도지만, 그래도 애니팟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어디선가 누군가 이 지구상 어디선가 듣고 있다는 게 참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맨날 사과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애니팟이 존재해서 미안해.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오늘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CG 업계에 있었던 그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네. 역사적인 스튜디오, 그 장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중에 하나였던 블루스카이 스튜디오가 네. 이제 문을 닫는다고. 아직은 열려 있어요. 4월쯤에 이제 문을 닫는다고 발표를 했다고 들었어요. 예. 다들 좀 충격이 컸죠. 애니메이션 업계에. 왜냐면 블루스카이 스튜디오가 또 의미하는 바가 또 특별나서. 예.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한번 또 문성 씨가 그 블루스카이 또 출신이시고 예, 또 제 거기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데가 예. 블루스카이였거든요. 예. 그래서 또 문성 씨도 좀 약간 저희가 또 궁금한 것도 있고 얘기하다 보면 또 이제 잘 못 들었던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예. 개인적으로 이제 문성 씨가 커리어 시작한 데기도 하고 또 그래도 몇 년 일하셨죠? 저는 거기 4년 반 정도 일했거든요. 예, 아. 4년 반 일하시면서 슈판 영화도 몇 개 되시고 두 개 반 정도 이제.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블루스카이 헌정 방송을 한번 해보죠. 잘가 블루스카이. 안녕. 좋은 기억도 있고 또 좀 예, 재미있었던 기억도 있고 흥미로웠던 기억들도 많이 있는데, 예, 어쨌든 다른 걸 떠나서 이렇게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얘기는 했지만 블루스카이가 또 의미하는 바가 크거든요. 어떻게 보면 1세대 CG 회사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되게 오래전에 예. 세워졌더라고요. 그 80년대 초반에 시작된 크리스 웨츠라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랑 예, 그 기술 분야의 칼 루드빅이라는 그 프로그래머랑, 그다음에 또 몇 프로듀서 몇 분이 더 있는데 그 중에 되게 유명하셨던 분이 유진 트루베츠코이라고, 그 이분이 원래 원자력 뭐 방사능 예, 관한 연구를 하시는 게 순수 물리학자 같은 분이었나 봐요. 예, 근데 이분이 그 레이 트레이싱 렌더러를 이분이 그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예, 그 당시에는 정말 드물었던, 그 당시엔 픽사의 렌더맨도 레이 트레이서가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업계에서 레이 트레이서를 상용으로 해서 그런 광고나 커머셜을 제작하기로 이제 제작을 시작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돋보였던 회사 중에 하나였죠. 예. 되게 독특하다 커리어가. 그 러시아 그 분은 예, 저 다닐 때도 이렇게 뵀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예, 말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되게 예, 진짜 박사님 같이 생겼어요. 닥터 유진 트루베스코인데 예, 이렇게 코수염 나고 약간 아인슈타인 같이 생겨가지고, 머리 짧은 아인슈타인 같이 생겨갖고 아침에 일찍 회사 가면은 예, 항상 회사 건물 앞에서 이렇게 담배 한 대 피시면서 커피
딱 드시고 예, 근데 그분 사무실 옆에 지나가면은 사무실 안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분 컴퓨터 한 대랑 예. 책상에 컴퓨터 한 대랑 벽에 화이트보드 하나 있어요. 거기에 수학 공식 같은 거 이렇게 써 있고 네. 누구랑 얘기하는 와,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독특하신 예, 되게 분이네. 약간 저는 블루스카이 하면 딱 그분이 어떤 상징적인 마스코트 같이 생각이 나는데 이거 그렇구나.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근데 그분 외에 또 이제 칼 루드빅이란 또 그런 프로그래머가 그런 그 렌더러를 유지 보수하고 개발하는데 또 그 테크니컬 한쪽을 담당했던 것 같고 크리스 예, 웨지라는 그 애니메이터 출신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이제 음,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크리에이티브 한쪽을 담당했던 파운더들이죠. 하여튼 그 당시에 1세대 회사들이 픽사, 그다음에 PDI, 슈렉이나 엔츠를 만들었던 PDI, 아, 드림워크 PDI. 드림웍스 전에 PDI였죠. 네. 예, 드림웍스가 그걸 인수했는데 PDI, 픽사 그리고 블루스카이 스튜디오 동부의 블루스카이 스튜디오. 물론 그 외에 뭐 리드맨 휴즈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이펙트 하우스가 있었지만 그런 순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회사는 그렇게 꼽을 만한 회사였고 여태까지 남아 있는 PDI는 드림웍스가 흡수했다가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냥 네. 드림웍스 그냥 저기 LA 쪽에 있는 드림웍스만 남고 PDI가 또 없어지면서 또 역사의 뒤안길로 갔는데 물론 그 PDI에 개발했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다 드림웍스가 흡수해서 남아 있겠지만 블루스카이는 참 안타까운 게 그냥 음. 어디에 흡수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렸다는 게 제가 정확하게 그 이후 소식을 듣지는 못했는데, 그 조직을 재정비해서 그걸 뭘 다시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셧다운인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블루스카이는 예전에부터 폭스 엔터테인먼트 산하였는데 소속이 예, 돼 있었는데 예, 그 얘기는 또 이제 블루스카이가 어떻게 피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가 이제 그 폭스랑 관련이 있는 건데 그 한 2, 3년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디즈니가 그 폭스 엔터테인먼트를 인수를 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그런 그 폭스 산하에 있던 블루스카이가 이제 디즈니에 소속이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그 멀저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디즈니는 이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디즈니가 있고 픽사까지 있는데 그렇죠. 거의 비슷한 거를 만드는 블루스카이까지 과연 그 유지를 하겠느냐 뭐 음, 이런 얘기들이 나돌았었는데 한 2년 정도 아무 얘기도 없이 그 신작을 계속 준비하고 하다가 디즈니의 설명으로는 코비드 때문에 예. 그런 경제적으로 많이 타격을 입어서 경영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서 블루스카이를 그냥 접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듣기로는 뭐 작업 중인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게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고 들었었거든요. 이게 한 10개월 정도 남아 있었는 상태였대요. 그 작업이. 개봉, 정도면 피처 애니메이션한테는 몇 퍼센트가 다 된 거예요? 10개월 정도가 남아 10개월 정도 있으면. 남았다면 뭐 프리프로덕션부터 저도 오래돼 갖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반 이상을 한 거겠죠. 그럼 굉장히 아까운 에셋이네요, 그건.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작품 니모나란 그 그래픽 노블을 기반으로 한 작품인데 스타일 자체도 굉장히 신선했고 그 음, 기존 그 3D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스타일이라서 기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누가 가져가거나 그렇진 않은데요, 그 인계에서. 여태까지는 들은 게 없어요. 그냥 그 물론 소유는 디즈니가 소유하고 있겠지만 그렇죠. 예. 근데 뭐 그거를 계속 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예. 음. 디즈니가 그 사람들을 흡수한다는 얘기도 없나요? 그거는 인력들? 모르겠어요. 그거는 못 들었어요. 그럼 어떡하냐, 진짜. 그죠? 보통 게임 회사나 이런 경우는 이렇게 직원들을 이렇게 흡수하고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예. 네. 예. 블루스카이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동부에 있거든요. 대부분의 그 애니메이션 맞아요. 스튜디오는 예. 다 서부에 위치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캘리포니아. 아시는 예. 예, 디즈니라든가 픽사 뭐 다른 그런 좀 소규모 게임 회사들도 많이 이제 서부 쪽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그런 엔터테인먼트 관련이 거의 서부에 있는데 진짜 딱 메이저 중에 몇 안 되는 동부에 있는 맞아요. 예. 예, 스튜디오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뭐랄까 저한테는 되게 미지의 세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뭐 약간 옛날 얘기를 하자면 나 때는 아, 그게 제가 졸업하고 이렇게 막 회사를 찾을 때가 2000 2000 2000이라고요? 아니
아니, 뒤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좀. 2012년, 11년 이때였거든요. 그래서 예. 그때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막 그 잡을 찾고 있는데, 물론 제가 갖고 싶었던 스튜디오 중에 하나였죠. 근데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2012년이었으면 이미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게 다 일반화돼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예. 블루스카이만, 블루스카이만 CD를 직접 우편으로 동봉해서 거기에 구구절절한 저의 레주메 그런 자기소개서 뭐 이런 것까지 써갖고 그래서 그럼 보내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주메 같은 건 자필로 썼어야 됐나요? 손으로 썼어야 됐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되게 그때 좀 신선했어요. 아, 여기는 되게 독특한 문화가 있구나. 여기만의. 근데 아무리 찾아도 블루스카이에 그러니까 잘 몰랐죠. 제가 검색을 잘 못했을 수도 있지만 블루스카이에 대해서는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궁금했던 게 와, 여기는 되게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스튜디오인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자세히 물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문석 씨가 이제 거기에 계셨고 여기에 있으시니까 한번 그러니까 거기만의 이제 지나와서 보니까 거기만에 있었던 독특한 문화라든가 그런 그래서 근데 그 정도에서 피처 애니메이션을 시작했고 예, 이쪽에 와서는 제가 뭐 픽사라든지 디즈니라든지 그런 비슷하게 비교할 만한 피처 애니메이션 쪽에서 일해 음, 본 적은 없어서 예, 예, 그 스튜디오의 문화 자체를 비교하기는 조금 제가 경험에 한계가 있는데 예, 일단 그런 동부 사람들과 서부 사람들의 약간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뭐 표면적으로는 인종의 그 분포도 좀 그 당시에는 음, 아시안이나 이런 백인이 아닌 타인종의 비율도 굉장히 적었고 캘리포니아 와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안 음,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예. 그런 것도 좀 있었고 동네 자체 사람들 사는 그런 조금 다른데 어떻게 다르다고 얘기할진 좀 제가 그렇네요. 근데 그때 저는 또 그 당시에는 다 외국이 저에게는 다 똑같은 미국인들이니까 뭔가 다르긴 다르지만 이렇게 좀 예. 예, 그 차이까지 제가 뭐 예를 들면 그만 그런 거 예. 있지 않아요? 게임 회사라든가 뭐 이쪽에 있는 서부에 있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들은 사람들 엄청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 회사는 예. 그거는 꼭 동부라서라기보다는 그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 동부에 거의 유일하게 존재하는 그 그러니까. 예.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되게 오래 있는 건 맞아요. 지금 그쵸. 제가 그 소식 듣고 나서 예. 페이스북에서 애들이 많이 이렇게 예전 친구들이 많이 글 올리고 그런 걸 보면은 사진 예. 올리고 그런 거 보면은 저 일할 때 그때 제가 그 회사를 떠난 게 2007년이었는데 예. 예. 그대로 있는 애들 머리만 하얘져가지고 좀 빠지고 그런 애들이 되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아직까지도 있고 그리고 또 특히 그 스튜디오가 이제 뉴욕 맨하탄 안에 있지는 않고 맨하탄에서 한 4, 50분, 1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쪽 도시에 있는데 예. 그, 그 맨하탄에서 살면서 통근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 도시 사는 어, 곳을 자부심과 좋아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니까 어. 뉴욕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쵸. 많더라, 딴 진짜. 데 가서 이제 못 어, 사는. 그래서 스튜디오를 웬만해서는 뭐 옮기지 않는 예. 뭐 옮길 데도 없죠, 뭐. 그러니까 뭐 서부로 옮기는 그러니까 예. 애니메이터의 경우는 저 나오고 나서 픽사로 많이 갔어요. 그 음. 블루스카이 출신들이 예. 왜냐면 블루스카이가 다른 부분도 많이 잘했지만 저는 애니메이터였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탁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음, 그 스타일이 인정해요. 굉장히 음. 그 당시 뭐 드림웍스라든지 디즈니, 픽사에 비해서 굉장히 음. 과장된 스타일도 많이 잘 소화를 했고 예. 맞아요. 그 애니메이터들이 돋보이는 약간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지금 픽사로 가서 뭐 슈퍼바이저를 한다든지 리드급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이 배출했다 그래야 되나? 예, 음. 블루스카이를 통해서 간 사람들이 많았고요. 예. 예. 그런데 어쨌든 그렇지만 그 반면에 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남아서 있는 인력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지금 그리고 또 그 특히 동부에서 공부하는 아트스쿨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또 캘리포니아까지 확 옮기지 않더라도 뉴욕에도 이제 유명한 아트스쿨들이 꽤 많으니까 예. 블루스카이를 제일 문을 두드려 보는 경우가 많고 그랬죠. 예, 그런 음. 역할을 인력을 이렇게 수용하는 고급 인력을 수용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회사인데 예. 이제 그게 없어져 버렸죠. 아쉽네요, 예. 진짜. 진짜 그 개개인들 그 각 부서들의 그 뭐 모델링 디자인 그 수준은 굉장히 높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도 그렇고
저도 극장 개봉하기 전에 아이스에이지 같은 경우는 개봉하기 전에 그런 단편 같은 거 이렇게 조금씩 그 나오잖아요. 예를 예, 들어 그 예. 다람쥐가 이렇게 막 네네. 도토리 잡으려고 하는 예. 그런 거, 스크랩이라는 캐릭터. 예. 예. 그 캐릭터가 공식 마스코트죠. 그렇게 됐죠. 예, 예. 그죠. 처음엔 아니었는데 예. 나중에 아이스에이지 나오고 나서 예. 너무나 인기가 많아서. 예, 그 애니메이션 되게 그 감동적이었어요.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되게 스냅피하고 예. 되게 그 진짜 딱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느낌을 표현하는 게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디즈니랑 그 드림웍스랑은 좀 궤를 달리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시절에는. 3D로 그 정도 타이밍이나 빠른 예, 타이밍이나 스냅피한 거를 또 잘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 애니메이션 공부를 열심히 할 때 그 음, 스크랩 아이스에이지 음. 그 예고편이 나왔을 때 정말 다들 막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 흥분하고 맞아요. 야 이게 이런 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예. 애니메이터들한테는 굉장히 또 특별한 회사였죠. 예. 그 예. 시절에 나왔던 그 픽사랑 그 드림웍스 보면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확실히 그런 스타일이 예. 아니었고 그냥 타겟 이렇게 디자인도 그렇고. 예. 예, 조금 더 그 되게 카툰이한 스타일이 아니었고 예. 조금 더 움직임 같은 걸 보면 조금 더 약간 되게 좀 실사 같은 느낌?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과장되고 이런 것들이 덜해서 네네. 좀 더 약간 밋밋한 느낌? 예. 그런 액팅 초이스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런 그 스킬 애니메이션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확실히 예, 확실히 달랐어요. 그래서 되게 그 이후에도 그런 시각적인 여러 가지 스타일을 여러 가지 시도했죠. 뭐 스누피 그 프랜차이즈를 갖다가 예, 그 되게 굉장히 2D적으로 구현하기도 했었고, 음, 그다음에 에픽 같은 작품은 그냥 또 일반적인 3D 애니메이션 같은 픽사나 드림웍스 스타일의 어떤 그런 비주얼이 나오기도 했었고, 예, 또 로버츠 같은 거는 굉장히 그런 금속이나 이런 질감들을 사용해 갖고 또 하기도 했었고, 그 시각적인 스타일로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시도를 했던 그런 회사였던 것 같아요. 예. 로봇은 직접 또 작업하셨잖아요. 예, 저희 첫 번째 장편 프로젝트라서 좀 각별하죠. 예, 우리가 문성님을 알게 된 계기죠. 잡지를 통해서. 그때는 미국에서 현직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라 예, 맞아요. 예, 그런 뭐 잡지 인터뷰 기회 같은 것도 있고 그랬죠. 예. 그래서 저는 블루스카이에서 그 로버트를 처음부터 만들어서 이제 끝까지 그 로버트 때 제가 어떻게 네, 운 좋게 취직을 할 수 있었냐면 네, 그 아픈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스에이지를 처음으로 이제 네. 아이스에이지 이전에 그 버니라는 단편 작품이 있었거든요. 그 레이트레이서 CGI 스튜디오라는 레이트레이서 그 렌더러로 이렇게 음, 토끼가 네, 이렇게 음, 어떤 나방이랑 막 이렇게 싸우는 어떤 약간 좀 초현실적인 그런 스토리인데 그게 아카데미상 단편 최우수상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음, 이제 블루스카이 이름이 알려지고 그런 장편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다가 이제 폭스가 그거를 인정해서 블루스카이 스튜디오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음, 사가지고 이제 아이스에이지를 만들어라 이렇게 된 네. 건데 그래서 이제 아이스에이지 장편을 만들었는데 다 만들고 나서요. 그 개봉하기 전에 한 80%를 레이오프를 했대요. 아, 아, 이게 블루스카이였어요? 성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폭스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만약에 크, 아이스에이지가 히트를 못 쳤다면 아마 문을 닫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살벌하네. 저는 그때 들어가기 전이었지만 네, 그 크리스 웨치 감독이 정말 울면서 네, 미안하다고 네. 그 직원들, 예, 스태프들한테 예, 이렇게 작별 인사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너무 살벌해, 이 그죠? 새끼바다가. 개봉도 하기 전에 80%다 잘랐다는 건 정말 너무 그 예. 야, 여러분, 역시 폭스 뭐 그랬는데 근데 대박을 쳤잖아요. 예, 그래갖고 다음 편 로버츠가 이제 그린라이트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스튜디오 인원을 확 불려야 되니까 그때 왕창 뽑을 때 제가 딱 예. 졸업을 한 거죠. 아, 네, 음, 그래서 그 당시에 저처럼 갓 졸업한 학생들이 기회를 많이 잡았었어요. 어, 예. 네? 확실히 그 운도 좀 어느 정도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운은 보면, 정말 예, 운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예, 맞아요. 저는 마침 그때 작업한 단편 애니메이션이 그쪽 그 아티스트가 인터넷에서 그걸 보고 예, 예, 저한테 지원을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전 지원을 음, 했었는데 예, 하여튼 저한테는 정말 학교에서 보다도 진정한 애니메이터로 태어날 수 있게 한 그런 음, 회사였어요, 저한테는. 음, 입사해서
한 6개월 동안 배운 게 음, 거의 진짜 학교 4년 다닌 것보다 훨씬 많이 배웠다고 느낌이 들 정도로 아, 애니메이션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예. 이렇게 들어가서 근데 저도 진짜 운이 좋았었던 케이스거든요. 근데 아까 문성님 얘기하신 거 얘기하다가 잠깐 덧붙이면 저도 저 딱 입사 지원을 할 때는 자리가 없었나 봐요. 연락이 1도 음,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레주메 넣어놓은 걸 까먹을 때쯤 한 8개월이 지났나? 그때쯤에 뜬금없이 8개월. 뜬금없이 갑자기 연락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테스트 한번 볼 생각이냐. 그래서 테스트를 보고 운 좋게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그때 일이 있어서 제가 있던 그 팀에 사람들이 우르르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음. 한 번에 우르르 나갔기 때문에 한 번에 우르르 뽑기 위해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올 수 있었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캐나다에서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되게 쉽지 않은 케이스였는데 그런 운이 진짜 저한테도 많이 따랐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회사에서 많이 기다려주지 않으셨어요? 경호 씨 그 비자나 이런 저 문제 때문에? 그렇죠. 저는 10개월? 와, 회사가 예, 와. 9개월 정도 기다렸나? 연초에 그걸 받고 10월 달부터 일을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아, 9개월 정도 기다려줬죠. 경호 씨를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나 보네요. 아니, 저는 그거를, 이것도 뭐 어떻게 자꾸 얘기가 딴지로 사는데, 그, 그거를 오라고 한 다음에 한 8개월 동안 연락이 서로 1도 없는 거예요. 저도 연락하기 뻘쭘하고, 불안했겠다. 예, 거기서도 연락이 없고, 입사 그거 받고 나서, 오퍼를 받고 나서 2달인가 있다가 빅 레이오프가 한 번 있었어요. 아, 그 맞아요, 해, 맞아요. 예. 예, 그 막 되게 많이 잘렸을걸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뭐 하는 거지? 여기서, 나는 여기서 계속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건가 하고 그냥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죠. 그래서 뭐 어쨌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말이 준비가 돼 있어야 진짜 그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지. 저는 그거를 하기 전에 데모리를 거의 한 6개월인가 7개월 동안 계속 혼자 집에서 만들면서 업데이트하고 예. 그리고 8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지만 데모리를 하나도 업데이트 안 한 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기다렸거든요. 음, 그래서 더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예. 근데 문성 씨도 그 전에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었으니까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예.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아, 또 그래서, 예, 예. 이게 로봇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 들어가서 프리프로덕션부터 약간 테스트 애니메이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그 모든 공정을 처음부터 파이프라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할 수 있어갖고 저한테는 진짜 좋은 경험이었고요. 어떻게 장편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 물론 블루스카이도 이제 두 번째 작품이라서 그런 자기네 파이프라인과 그런 프로세스를 굉장히 다듬어 나가던 그런 시기였는데 음, 하여튼 저한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애니메이션도 배웠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도 배웠고 아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는구나 이런 것도 배웠고 음. 예. 생각해 보면 블루스카이가 좀 약간 좀 이렇게 실험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독특한 스타일의 애니메이션을 좀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로봇 같은 경우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냥 굉장히 약간 다른 그 서부에서 만들어진 예, 예, 그런 예. 애니메이션들과는 뭔가 느낌이 달라요. 비주얼적으로 좀 많이 달랐던 것 같고 예, 예. 예, 그 렌더링 기술이나 이런 것도 조금 다르고 예.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레이트레이서를 사용하니까 또 로봇이 좀 되게 적합했던 음, 우리 렌더러에 적합했던 프로젝트라는 게 굉장히 반사도 많고 예, 예, 그런 것들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예, 렌더러였기 때문에 그 로봇을 디벨롭한 이유 중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다른 회사들과는 좀 차별화된 비주얼을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 예, 얼마 전에 다시 틀어봤는데도 물론 이제 뭐 요즘에 나오는 것들에 비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음, 그런 그렇게 오래된 느낌은 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토이스토리 1이나 벅스라이프 같은 거 지금 다시 보면 예, 그 재미는 여전하지만 그런 비주얼이나 테크니컬한 퀄리티는 많이 오래됐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로버트 렌더링을 다시 봤는데도 예, 때깔이 아직도 좀 살아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근데 거기서 이제 이거는 블루스카이에 대해서는 재밌는 그러니까 좋은 기억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안 좋다기보다는 흥미로운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예, 일단 전반적으로 다 젊은 사람들이었고 애니메이터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한국말로 하는 거니까 걔네들이 듣지 예. 못하겠지만 애니메이션 그룹이 꽤 컸거든요. 이제 프로젝트가 예. 계속 진행이 되면서 뭐 한 애니메이터가 한 거의 한 40명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예. 예. 그룹이 나뉘어요. 그룹이 애들 성격에 따라서 마치 아, 무슨 미국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A 그룹 있고 B 그룹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너드 그룹 있고 뭐 이렇게 예. 잘 나가는 스포츠 애들 그룹 있고 이런 것처럼 예. 예. 그게 갈리고 슈퍼바이저가 어떤 애들이랑 친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캐스팅, 그러니까 어떤 샷을 주느냐 어떤 이런 것도 샷을 영향이 봤냐? 예. 있잖아요. 예, 그런 예.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저는 완전 A 그룹에 속하지 못했는데 예. 그 그 그룹은 뭐예요? 그 인싸들 그룹인 약간 거예요? 인싸, 이렇게 예, 약간 인싸예요. 그쪽은 인싸 애들이고 되게 굉장히 활발하고 활발하고, 우리가 뭐, 그 예.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그 애니메이터들 되게 외향적인 예. 목소리 크고 예. 막 서로 예. 놀리고 막 그런 외향적인 그런 애니메이터들이었고 남자애들 여자애들 막 다 섞여 있었고요. 예. 근데 반면에 이제 약간 요쪽 앉는 자리도 약간 비슷했는데 요 한쪽 한 켠에는 다 이렇게 약간 널드 같고 이게 남자애들이 좀 많았고 예. 좀 걔네들은 조금 거기에 끼지 못하지만 또 자기네들끼리 친한 또 이런 게 있어갖고 예. 나름대로 저는 처음엔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불만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뭐, 예,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예, 그 그룹에는, 중에서 또 저랑 친했던 프랑스 출신 여자 애니메이터 하나 있었는데 예. 걔는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자기 샷을 너무 이상한 것만 준다고 예. 예. 그러면서 엄청 불만이 많다가 결국은 예, 회사를 나가고 그랬는데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 사는 데라 그런지 또 이런 게 미국엔 또 이런 게 있네. 또 그런 음, 재밌는 걸 느꼈던 적이 있었죠. 예. 그 샷 받는 거는 진짜 좀, 저는 잘 몰랐어요. 그게 되게 민감한 그런 건지를, 뭐 그쪽 스튜디오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예. 그 얘기를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예. 진짜 그게 그러니까 어, 샷을 받는 게 진짜 딱 그걸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디렉터라든가 슈퍼바이저가 애니메이션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저가 누구에게 딱 샷을 주겠다. 예. 그런 걸 갖고 있어서 그 디렉터한테 뭐 약간 밉보인다거나 뭐 약간 그런 사람들 제대로 못 받는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예.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이제 음, 그거를 샷을 나쁜 샷을 주고 그런 것까지는 이제 음,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예, 아까 말한 그 프랑스 애니메이터는 약간 그런 것도 있었긴 있었어요. 그 음, 슈퍼바이저랑 약간 그 감정적인 게 좀 있어가지고 예, 그 불만 있는 걸 표현할 때 굉장히 직선적으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음, 음, 이제 그런 정서상으로 좀 안 맞는 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뭔가를 하나를 잘 해내면 그 음, 비슷한 샷만 계속 주는 거예요. 맞아요. 위에서는 그게 편하니까 얘는 예, 거의 개런티 확실하게 검증되네. 잘한다. 예, 예. 그러니까는 뭐 깜짝 놀라는 장면 하나 잘 쳐냈으면 그런 비슷한 샷을 계속 그것만 간다든지. 놀라는 예. 그 애니메이션 장인이 되는 근데 그 거네요, 애니메이터 진짜. 입장에서는 자기 대머리에 그것만 쌓이면 안 좋잖아요. 예. 놀라 그렇죠. 놀라는 것만 있어.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유명한 리차드 윌리엄스라는 애니메이터 아시죠? 거장. 예, 그 영국의 그 애니메이터 서바이벌 키트라는 거를 집필하기도 했고 예, 그 로저 래빗 감독 로저 래빗이라는 실사와 합성한 그 애니메이션을 담당했던 전설적인 그 애니메이터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 애니메이터로 일했었어요. 3D 애니메이터로. 음, 저 뒤쪽 자리에서. 근데 그 친구도 좀 불만이 많았어요. 샷을 계속 리액션 샷 이렇게 하고 이렇게 클로즈업으로 미디엄 샷으로 이렇게 돌아보는 샷만 계속 준다고. 제가 보기에도 걔는 2D 애니메이터로서 굉장히 경력이 꽤 있는 애였는데 예, 예, 왜 그랬는지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리차드 윌리엄스의 아들 알렉스 윌리엄스도 굉장히 좀 불만을 가지고 회사를 그만둘 케이스고 중간에 로봇은 다 그만뒀어요? 했는데 로봇은 다 작업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만둔 음, 케이스였고 그래서 이제 근황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나요? 그분 나오신? 그 사람은 영국으로 돌아갔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어떤 멘토링도 하고 음, 그 전에는 라이브 액션 그 영화의 애니메이션이 CG 애니메이션 들어가는 거에 뭐 슈퍼바이저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음, 근데 하여튼 그때 이제 그런 거 알았어요. 이런 심한 폴리틱은 아니었지만 그 회사는 작은 회사라서 이런 게 존재하는구나. 예, 처음 알았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다른 회사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심한 회사 같은 경우는 정말 막 샤바샤바도 해야 되고 의식적으로 이렇게 줄을 타서 예, 예.
그렇게 그런 작업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음. 하여튼 블루스카이가 그런 것, 이 인더스트리에 돌아가는 거를 알려준 그런 처음 회사라서 저한테는 의미가 깊고, 그다음에 저는 로보츠를 끝내고 아이스 에이지 2 작업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홀튼 히어즈 후라고 이제 그 닥터 수스라는 음. 동화책을 코끼리 나오는 애니메이션인데 예. 그 작업을 좀 처음 시작하다가 이제 다른 회사로 옮기기 위해서 이제 떴죠. 예, 그때 서부로 오신 거죠? 예, 그렇죠. 2007년이었어요, 그게. 근데 예, 잔잔바리 질문이 있는데 네네. 거기 복지 같은 건 어때요? 점심 드실 때나 아니면 뭐 간식이나 이런 거? 뭐 별로 특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럼 아침에 뭐 밥은 일주일에 예. 한 번 베이글 사오고 이런 건 있었죠. 그 그럼 밥 정도는 같은 건 있었고. 다 그냥 뭐 알아서들 나가서 예. 먹고 뭐 저 다닐 때는 그 회사 캠퍼스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냥 비즈니스 한 아, 15층짜리 빌딩에 17층짜리 빌딩에 한 층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아, 층에 사는 사무직 회사원들이랑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막 그랬어요. 그 뭐 주변에 식당 같은 거 좀 그 있었어요? 주변에 큰 몰이 하나 있었어요. 그럼 드실 건 많았겠네요. 그럼 거기 그 푸드코트 가서 많이 먹고 음. 아니면 거기서 뉴욕은 그 마을마다 이렇게 메인 스트리트라는 게 있어갖고 가게들 쫙 모여 있는 길들이 있거든요. 예. 뉴욕 쪽 예. 작은 도시에 가면 소도시에 가면 그 블루스카이가 그런 맨하탄 보통 뉴욕 하면 생각하는 그 맨하탄 뉴욕 시티에 있지 않고 예. 거기서 한 40분 정도 차 타고 올라가 있는 음, 웨스트체스터 카운티라는 데 있었어요. 음. 예, 지금은 또 거기서 또 이사를 갔는데 그린위치라는 커네티컷 주로. 예. 하여튼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데서 뭐 밥 사 먹거나 그랬는데 예, 한식당도 거의 없다가 이제 나중에 생기고 그랬죠. 예. 음. 한국 분들은 좀 계셨었어요? 같이 저 있을 일하시는. 때는 한국 분들이 라이팅 쪽에 한 분, 뭐 컨셉트 아트 하는 쪽에 한 분,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한 서너 명. 그러면 막 예. 친하게 지내시고 같이 한식 드시러 가시고 이런 건 없었어요? 가끔 있었죠. 뭐 예, 어, 가끔 있었고 예. 저는 그때 이제 집을 가깝게 살고 아기가 새로 생기고 그때 그럴 때라 아,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래서 걸어 다녔거든요. 그 정도로 아, 그 정도로 가까웠는데 가까웠어요? 완전 가깝게 예, 예. 사셨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밥 먹고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도 많았고 음, 예. 그 새로 이사 간 스튜디오, 그러니까 새로라고 하긴 뭐하다. 그 뒤로 이사 간 스튜디오에서도 얼마 정도 좀 일을 저는 하셨어요? 거기서는 일은 안 해봤는데 나중에 방문을 한번 해봤어요. 제 아, 후배 한국 예. 후배가 또 거기서 일하는 때에 음. 마침 뉴욕을 방문할 일이 있어갖고 구경을 예. 시켜줬는데 거기는 캠퍼스가 되게 멋있었어요. 어떤 되게 이렇게 좀 숲풀이 우거진 자연 경관이 있는 비즈니스 파크인데 예. 그 블루스카이만의 건물이 있고 이제 그런 좀 더 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다운 그런 음, 모습이었더라고요. 네. 옆 건물이 아니라 다른 건물 가려면은 차로 가야 되고 되게 약간 시골 예, 같은 느낌. 특이한 환경이더라고요. 예. 예. 주변에 골프 코스 있고. 그래서 하여튼 아쉽게도 지금 많은 그 블루스카이 예전 친구들이 대머리를 계속 쏘더라고요. 예. 링크드인 아유, 통해서 연락 오고 그 친구들도 이제 미안한가 봐요. 한참 연락 안 하다가 이제 에휴, 이 바닥이 다 그렇지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뭐 같은 입장이었으면 같은 네. 입장에서 그렇죠. 똑같이 그랬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뭐 슈퍼바이저한테 바로 전달해 준다든지 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음. 지금 한국 분들도 꽤 많아졌던 것 같더라고요. 라이팅 음. 쪽에서도 꽤 많이 계시고 지금은 뭐 어디 가나 한국 분들이 예. 많으셔갖고, 아까 말한 그 클럽하우스 하면서도 보니까 예. 뭐 유럽, 뭐 미국, 캐나다 뭐 맞아요. 다 굉장히 있어요. 한국분이 뭐 각 다양한 분야로 뭐 네, 애니메이터, 맞아요. 뭐 VFX, 뭐 저기 컴포지팅, 모델링 할 거 없이 게임 회사 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예. 유럽 궁금하다, 유럽. 유럽의 그런 근무 환경이라든가 예. 근무 뭐 문화, 뭐 급여 뭐 이런 것들. 한번 클럽하우스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네. 한번 들어와 보시면 많이들 모여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이거 뭐 잠깐 외람된 타 주제 말이지만 이런 클럽하우스 통해서 뭔가를 그죠? 해보시려고 생각 중이지 않으신가요? 예, 공개 방송 같이 라이브로 하면은 또 근데 편집을 못 하니까 조금 불안하지 않아요? 뭐 그냥 그는 뭐 저는 말을 망가질 안 할 이미지도 없어요. 계획입니다. 이미지도 없고 무슨 뭐 어떤 것도 없어서 그냥 일단은 저질러 보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근데 그때 예, 게스트로 참여를 할 거예요. 게스트로 참여할까? 엄청 물어봐야지.
예,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막 유튜브에다 댓글로 달아달라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예, 좀 그냥 딱 그 현장에서 이렇게 대화하듯이 얘기하는 게 좀 더 편하잖아요. 뭐 각 예, 잡고 질문하고 이런 것보다. 맞아요. 예, 예. 예,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 했는데 진짜 우리 세 명 말고 한 두 명 더 와. 우리가 각자 초대를 일단은 누가 한 명 멱살 잡고 초대를 해놓고 아빠, 한 두 명 더 와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만 질문해. 우리가 물어봐. 아, 아까 말씀하신 그 클럽하우스 거기에는 뭐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그러니까 그때 방이 그때 한, 예, 뭐 그때그때 다른데 뭐 그냥 보통 잡담 방은 뭐 적을 땐 뭐 일곱 여덟 명에서 뭐 30명까지 들어와서 있을 때도 있고 시간대가 겹치고 그러면요. 근데 이제 어떤 유명하신 분이 뭐 감독님이라든지 미국에서 활동하신 감독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약간 잡담이 아니라 어떤 그런 세미나나 패널리스트 같은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 뭐 100명 이상, 200명 이상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공지가 미리 되고 저도 그러면 예. 저도 봤어요. 그분 노홍철. 아, 노홍철 그런 연예인이 예. 들어오면 또 예, 굉장히 몇백 많이 명씩 와 있더라고요. 분씩 들어오죠. 예. 노홍철이 뭐 들어온 방이 있었어요? 저는 노홍철 씨 되게 좋아하고 제가 팬이라서 예. 노홍철 씨 팔로우 하는데 그러면은 노홍철 님이 이렇게 적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 밤에 뭐 한 풀이 수다나 떨어요. 그러면 예. 몇백 명씩 와글와글. 아, 뭐 아, 예. 그래요? 그런 방은 뭐 인비테이션 있어야 들어가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오픈 방인 오픈 팔로우를 방이에요?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오픈 예. 방인데 거기서 그게 이제 그 예. 모더레이터라는 분이 노홍철 씨하고 대화하고 싶은 사람들 손든 사람들 중에서 뽑나 봐요. 음, 그래가지고 라디오 듣는 것 같아요. 노홍철 씨가 진행자고 그죠. 막 이렇게 예. 막 워낙 능수능란하게 잘하시니까 막 요 질문했다가 적당히 딱 끊고 다음 분한테 넘어가고 막 예. 이러더라고요. 음, 그게 그 클럽하우스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냥 네, 어떻게 그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라이브로 그쵸. 예. 연예인과 같이 할 수 있고. 대부분 근데 되게 무한도전 팬이 많으니까 저 홍철님 무한도전 몇 편에서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홍철님 이런 대사를 쳤을 때 정말 재밌었는데 기억을 못해. 왜냐 노홍철 씨는 워낙 많은 걸 찍으시니까 그치, 그치. 그죠. 예, 그게 예. 우리가 뭐, 팬이니까 몇백 번씩 돌려보지 예, 마. 스쳐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 걸 기억을 할 어, 수가 없죠. 예, 맞아요. 하여튼 흥미로운 플랫폼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맞아요. 애니메이션 관련 얘기도 많이 올라오고 예, 자기 예, 관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팔로우하기 시작하면 음, 예. 근데 이미 뭐 페이스북에서도 비슷한 거 개발 시작 들어갔고 트위터에서도 이미 나왔더라고요. 이미 그 테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베타 아, 테스트. 그래요? 트위터 이런, 스페이스스 그래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엔 항상 이런 거 치고 나간 놈이 임자지. 선점이 그죠? 선점이 중요하긴 예, 한데 예, 예. 예. 특히 이 시장은 선점이 예. 무조건 뭐 무조건이니까요. 음, 또 하여튼 다시 블루스카이 얘기로 예, 돌아가서 하여튼 그래요. 아쉬운 점이 많고 참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서는 사실 뭐 이해가 뭐 다들 뭐 디즈니가 뭐 악독 같다 뭐 피도 눈물도 없다 하지만 또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비슷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를 그렇게 세 개씩 가지고 있다는 게 또 다들 어느 정도 얘기는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음. 좀 그렇긴 뭐 그 하지만 아직 결정은 안 난 거지만 그건 좀 아쉽네요. 그 훌륭한 인력들을 좀 어떻게 그쵸 예 흡수했으면 그 코로나라 이제 다 집에서 일하는데 거리가 문제될 것도 없는데 별로. 그렇죠 예 그거는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네,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정말 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보통 레이오프가 있으면 이렇게 다 모아놓고 얘기하지 발표하잖아요. 네, 코비드 전에는. 네. 그러면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면은 정말 가슴 아픈 맞아요, 일이지만 동료들과 맞아요, 함께 그 고통을 나누잖아요. 맞아요. 술 한잔 하러 허그도 할 가고 수 막 있고 술 이러죠. 한잔도 네, 하고 옛날 얘기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네. 이 발표를 다 줌으로 했대요. 아휴, 자기 집에 옆에 아무도 없고 물론 뭐 따로 줌방을 만들어서 얘기를 나눴겠지만 좀 그런 코비드 상황에서 그런 나쁜 소식을 맞이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참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예. 공상과학 영화에서 예전에 그런 뭐 되게 약간 정 없는 그 미래를 표현하려고 했었던 예. 데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딱 그쵸.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너 뭐 잘랐어. 오늘 예. 오늘 잘렸어 안녕 그리고 뚝 끊어지면은 그냥 그걸로 모든 게 다 끝인. 예, 예, 예. 아, 참 현실로 안타깝네요. 온 거죠. 예. 예. 실력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또 새로운 잡을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또 받아줄 때는 또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이게 희망을 해봅니다. 예. 아까 문성 씨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디즈니한테 인수되고 나서 몇 년 동안 그냥
조용히 넘어가서 다들 약간 뭐 뭐 구조 조정이나 뭐 스튜디오 셧다운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잘 넘어가나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그랬는데 그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 디즈니에 유명한 사람이 있대요. 앤드류 뭐 밀스테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를 가면 거기가 문 닫힌대요? 문을 닫는데요. 그래갖고 별명이 더 클로저라고. 클로저. 예, 그냥 이렇게 닫아버린. 그 사람이 블루스카이로 간 지가 얼마 안 됐대요. 그래서 그때 아유. 이미 그 디즈니랑 그쪽에 이 사람의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이거 거기 갔으면 좀 위험할 텐데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더 클로저가 거기를 갔다고 그러면서 예. 안타깝네요. 진짜 다들 좀 한국 분들도 좀 꽤 예, 있으시다고 그랬죠. 꽤 지금은.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다들 좀 힘드실 테지만 좋은 잡 찾고 잘 예, 다시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적응이 또 되시길 바라고. 예. 예, 하여튼 언제 한번 블루스카이 애니메이션들 한번 쫙 봐야겠어요. 다시 한번. 자, 오늘은 저희가 블루스카이를 추억하며 헌정 방송을 해봤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은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 애니팟 녹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여러분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